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양육시설에서 임상심리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현정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게 임상심리사라는 직업은 이제 임상심리사적인 이제 지식을 갖고 아이들에게 상담을 재활 치료 이렇게 해서 이제는 치료적 접근을 하는 직업인데요. 양육시설에서는 저희가 임상심리사라기보다 임상심리상담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임상심리상담원의 역할은 복지에서 플러스로 이런 임상이라던가 심리학적 관점으로 아이들을 관찰해서 아이들 사례 관리할 때 그 소견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좀 넓게 통합적으로 본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볼 때 이제 저희가 어떤 문제를, 현 문제를 보거나 했었을 때에도 복지적인 관점이면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단 아이의 뭐 개인 욕구라던가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을 뭐 개인력, 발달력 이런 부분들에 미쳐서 전문적으로 소견을 주면서 통합적으로 같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치료하는 아이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면담도 해요. 양육자 면담처럼. 그러니까 아이가 40분간 치료가 끝나고 나면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는 아이가 어떻게 평소에 지내는지, 아이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심리정서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외부 사업 연계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사업비를 또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연계도 하고 이렇게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5년에 입사를 했었을 때에 이제 아동학대의 뭐 신고라던가 이제 발견되는 요보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동보호기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갖고 굉장히 협소했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한 다음 바로 이제 양육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 2015년도에는 한 5, 60% 정도 그 1, 2년 사이에 정말 90%가 넘는 10명 중에 9명 정도는 피학대 아동으로 입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오게 되면 영유아의 피학대가 오게 되면 발달 지연, 예를 들면 이제 애착 문제, 그리고 이제 뇌발달, 저하 이런 경우에 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상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자다가 발작을 일으킨다던가 소리를 지른다던가 아니면은 보통 아이들이 숙면해야 되는 시간에 눈을 뜨고 돌아다닌다던가 행동들이 관찰이 되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도 피학대로 이제 아이들이 입소가 되게 되면 이제는 다른 이제는 신경적인, 성격적인 이제 어려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울이라던가 아니면 불안 증세 아니면 도병이랑 행동화적인 문제 아니면 ADHD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개입이 필요하기 시작한 게 점점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도 아무래도 요보가 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정과 분리가 되는 그 순간만이라도 아이들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이제 불안한 증상이 분명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저희는 모든 입소 아동은 초기 적응 회의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 아이가 현재가 뭐 가정사라던가 개인력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꺼번에 나누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이제 상담이나 치료는 연계를 해야 된다가 95%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영유아기 빼고는. 일단은 원가정과 분리를 하면서 안정감이라던가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여기 기관이 어디고 여기가 내가 왜 왔는지 내 존재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너희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가 적응 행동을 나타날 때 아이들은 또 이렇게 튀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는 상담을 또 많이 연결을 해요. 그래서 아 얘가 이래서 이러는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와주면 되는구나. 피드백을 받고 원래는 뭐 5, 6년 정도 치료받을 거 조기에 개입을 하면 정말 한 6개월, 1년만 해도 분명히 행동도 개선할 수 있고 아이가 이게 적응적에 살아가면 뭐 학교라던가 원가정과 만날 때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입소하자마자는 상담을 바로바로 연계해가지고 받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아이들은 매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뭐 미술이든 아니면은 뭐 놀이든 특히 놀이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모래든 뭐 아이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거에다 매칭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통해 이제 승화를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성인이면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이것 때문에 너무 싫어. 왜 날 여기다 둔 거야? 나는 그냥 혼자 살고 싶은데. 근데 아이들은 이거를 언어화하기까지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사인을 보낸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를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놀이치료나 이런 치료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15년에 왔었을 때 고딩 친구들이 있고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잖아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7년 동안 개입을 해서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과 제가 정말 딱 왔었을 때 그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너무 상이한 거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뭐 자기 표현이라던가 아니면은 물론 똑같이 나가기 전에 내가 왜 존재했을까 이런 고민들은 다 해요. 우리 부모는 어떤 사람이길래 나 한 번도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 옛날 친구들은 그냥 입을 딱 함구해 버리고 나가서 막 방황하는 기간이 조금 더 있다면, 지금 저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때 입사 당시에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과 현재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의 표현력을 봤었을 때는 훨씬 더 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안정적인 사실 재정은 없어요. 사업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회를 놓치는 친구들도 사실 있고, 보통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치료재활 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들 이제 치료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예전에는 아동 발달 바우처를 많이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지파운데이션에서 아이들 결연 유런 해주고 있잖아요. 꼭 치료 필요한 아이들 정말 많이 잘 엄선을 해가지고 한 3년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 금액으로 이번에 4명 매칭해서 또 인지치료랑 언어치료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건데, 애들이 뭐 7월에 올 수도 있고 3월에 올 수도 있고 뭐 9월에 올 수도 되게 다양하게 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사업에 맞춰서 이 아이의 그 텀이 있는 게 저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월에 왔는데 지금 당장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얼른 제가 빨리 투입을 해서 아이가 적응 문제만 빨리 목표로 잡아가지고 개입을 해요. 그 다음 사업 수행 시기에 맞춰서 심리치료 이렇게 방향성을 접근을 하게끔 이렇게 좀 변동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아마 뭐 골든타임 표현이 좀 거창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정말 욕구를 표현할 때, 원할 때, 이럴 때 이제는 딱딱 즉각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 수요가 이제 아동들인데 아동이 아니라 이제 수행 시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약간 현실적인 게 항상 이제 한계에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담당자로서.